보면요.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F분포는 보면요. 분자, 분모, 요 형태가 똑같았어요. 그럼 얘를 뒤집어.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F분의 1로 뒤집었어요. 예, 그랬을 때, 저 분자, 분모를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포는 뭐가 되냐? 역시 F분포가 되겠죠. 똑같은 형태니까. 다만 자유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어떤 분포가 예를 들면 F분포를 따라요. 그게 N1, N2라고 했을 때, 얘 역수를 취해서 뒤집었습니다. 얘도 역시 F분포가 되는데, 어떤 F분포가 되냐? 자유도가 뒤집어진 F분포가 된다. 예,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왼쪽 꼬리 확률 어떻게 가요? 어떤 값이 K보다 작아. 이게 F분포를 따르는데요. 그게 K보다 작아. 즉 왼쪽 꼬리 확률이네요. 그게 1-알파가 되도록 하는 요 K 값은 얼마일까요?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갖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F가 4,9예요. 여기 예상한 것처럼 4,9를 따른다. 자, 그랬을 때 왼쪽 꼬리 확률이 0.05가 되는 요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왼쪽 꼬리 확률, 요게 0.05가 되는 요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요걸 기호로 쓰면 F 오른쪽 꼬리 확률, 이게 0.95가 되겠죠? 그러니까 0.95가 되겠고요. 자유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얼마가 돼요? 4,9. 네, 이거를 계산해 보세요. 표에 안 나와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역수를 취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어떤 값이 F분포를 따르는데요. 그게 K보다 작을 확률이 0.05가 되는 요 K 값을 계산하라는 거였죠. 그때 F값은 F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4,9라고 했죠. 예. 그랬을 때 그래프로 한번 항상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얘가 0.05가 되는 요 값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뭐보다 작을 확률은 없으니까 얘를 뒤집으면 역수를 취해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1 over F. 그럼 얘는 양쪽에다 역수를 취하면 되고 그럼 부동의 방향은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0.05인 값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1 over F는 어떤 분포가 된다고요? F분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자유도만 뒤집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예. 그러면 요 K분의 1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봐. 오른쪽 꼬리 확률이 0.05인 요 값이 K분의 1이 된다. 요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K분의 1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 취해주면은 K 값이 나오겠네요. 요 값을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얘는 기호로 쓰면 F 0.05 얼마가 돼요? 4,9요? 아니죠. 9,4가 되는 거죠. 뒤집었으니까.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9,4인 F분포 표에서 0.05가 되는 걸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 칠판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돌아가면 F의 9,4니까 두 번째 표 놓고 첫 번째 표로 가봐야겠네요. 첫 번째 표로 가서 9,4. 분자의 자유도가 9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분모의 자유도가 4. 이게 되니까 여기에서 0.05에 해당되는 거니까 쭉 따라가서 여기 해당되는 거 얼마예요? 6이 되겠네요. 6. 그럼 K분의 1이 6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K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의록에 돌아가서 요게 얼마라고요? K분의 1. 방금 계산한 거 K분의 1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K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게 0.17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를 조금 복잡하게 쓴 거고요. 그냥 기호로만 쭉 쓴 거고요. 실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F분포표, F분포, 그 다음에 카이저거 분포, 그 다음에 T분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분포에 별도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얘를 한번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 그 강의로 5번의 참고 자료를 해서 X재료를 이용한 확률 분포의 확률 계산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카이제곱 분포, 그 다음에 P분포, 카이제곱 분포, T분포, F분포의 그 분포표에 나와 있는 값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서술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엑셀에서 그냥 명령문을 쓰면 함수를 쓰면은 카이제곱은 카이스큐, 분포는 점 디스트 하고 오른쪽 꼬리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이건 분포표에는 없는 거예요. 분포표에는 없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얘는 분포표에 있는 그 확률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확률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요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 이게 분포표에 있는 게 요 얘기입니다. T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꼬리 확률의 디스트, 그러면 확률 값을 계산하라 라는 거고요. 인버스, INV라고 나온 거는 분포표에 있는, 이게 역시 분포표에 있죠. 분포표에 있는 요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분포는 오른쪽 꼬리 확률을 구하는 거 역시 이거는 확률 값을 구하는 거, 분포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오른쪽 꼬리 확률에 해당하는 요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가 분포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포표는 오른쪽 꼬리 확률이 아주 작은 값인 경우에 나와 있지만 엑셀을 이용할 때는 이게 작은 값이건 큰 값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값이어도 별 엑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엑셀 가서 우리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엑셀인데요. 엑셀 화면으로 가갖고 자,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자유도가 10인 카이제곱 분포에 X값이 확률 변수의 값이 5, 10, 15, 20일 때 그때 오른쪽 꼬리 확률은 얼만큼일까요? 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카이제곱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X의 값이 예를 들면 5였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 요 꼬리 확률 요게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얘는 분포표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함수를 쓰면 됩니다.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카이스큐 점 디스트가 확률 구하는 거고요. RT 오른쪽 테일.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인수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는 X값, 하나는 자유도 이런 식으로 써갖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분포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포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뭐 어떤 의미냐? 먼저 의미를 보면은 카이제곱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꼬리 확률이 0.05일 때 요 값은 얼마일까? 그거를 계산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뭘 쓰면 되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카이스큐 점 분포는 확률값은 디스트인데 얘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인버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일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 인수가 두 개예요. 그때 어떤 확률값일 때 오른쪽 그 꼬리 값을 계산하는 거냐? 0.05. 그때 자유도는 얼마?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8.30704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엑셀을 쓰시면 간단하지만 분포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록으로 넘어오죠. 자, 강의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참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카이제곱 TF 분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기본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좀 통계학, 수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뭐 좀 세심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그 강의 수준에서는 그냥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냐? 서로 독립인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하여 더하면 그게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그럼 카이제곱 분포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다 제곱해서 더한 거구나. 그럼 그게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구나. 자, 그때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표준정규 분포가 아니고 일반 분포일 때는 표준화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서로 독립인 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더하면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분포는 뭐냐? T분포는 그 카이제곱 분포 있죠? 요거를 정규 분포로 나눠준 것, 뭐 이렇게 정규 분포를 카이제곱 분포로 나눠준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보통 분산과 관련된 그 분포죠. 그렇죠? 정규 분포는 보통 그 평균과 관련된 분포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을 분산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죠. x바 빼기 뮤 그 다음에 s 나누기 루트 n 얘가 t 분포가 된다고 했죠. 평균을 분산으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t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분포는 뭐 간단하죠. 이게 뭐였어요? 두 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 s제곱을 시그마 1, S1 첫 번째 모집단의 그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죠. 두 번째 모집단의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죠. 얘는 F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분산의 이 두 개 모집단이 있을 때 두 개의 또 분산의 비율, 분산비 얘가 F분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기억하시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다 제곱해서 더했더니 카이 제곱 분포가 되더라. 요거 하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얘는 분산과 관련된 거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t 분포는 그래 x바 그럼 평균을 분산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분포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시고 그다음에 f 분포는 두 개 모집단에서의 분산의 비율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오늘 한 강의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